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오늘은 1권 3장 제3절의 두 번째 파트 논작물입니다. 페이지는 136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 논작물 파트는 상당히 지금까지 기출문제나 여기서도 다양하게 출제가 됐었고 전반적인 부분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철저한 통암기,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게 논작물입니다. 과수사종과 논작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출제 요소가 높기 때문에 논작물 철저한 통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그 안에 교환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도, 예상 문제도 같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앞에 이론을 듣고 예상 문제 강의를 드신다면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작물의 이 표는 전반적으로 한눈에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머릿속에 딱 사진 찍듯이 넣어 놓으셔야 이 나중에 이 특징을 얘기할 때 이 특징이 이 표와 비교해서 보시면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논작물의 품목은 벼, 맹류, 보리맥,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여기서 조사료용 벼는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용 벼는 세조가 아니라 거칠조, 먹일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초나 건초 등 사료입니다. 섬유질이 많지만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조사료용, 그러니까 사료용 벼라는 겁니다. 사료용 벼. 그러면 사료용 벼니까 수확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밀, 보리. 이건 여기 가입 가능 약관과 이 보통 약관이 있는데 이 가입 가능 약관은 이겁니다. 벼는 보통 약관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을 해주지만 병해충은, 그 병충해는 병충해 7종이 있지 않습니까? 병충해 7종은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반드시 표시를 해놓는 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벼에서 병충해 보장은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벼에 이양직파불능 부보장 특별약관, 이게 이제 특약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양직파불능 보장이 부보장을 가입하면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벼는 이양직파불능 보장, 제2양 제직파보장, 수확감소보장, 경작불능보장, 수확불능보장, 이 보장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라든가 계산 방법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벼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용 벼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 왜? 수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벼를 키워서 그 집 말려서 건초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 보리는 보통약관, 수확감소보장, 경작불능보장. 경작불능보장이 있고 수확감소보장이 있다. 이거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징입니다. 특징이 바로 이 전체에 대한 엑기스, 논작물에 대한 엑기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뭐다 통암기로 이 전체로, 예를 들어서 논작물의 특징에 대해서 써라. 15점짜리 문제로 내기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쓸만한 양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또 전체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대상 품목은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정확히 말하면 네 가지입니다. 벼, 조사료용 벼가 아니라 컴마하고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그리고 조사료는 사료용이다. 자, 그 보장 방식은 종합위원 보장 방식이다. 그러니까 종합위원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해 주는 거고, 벼만 특약에서 병충해, 그 다음에 이양직파 불능보장, 불능부보장. 자,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시 보상한다. 이 말은
피해율이 수확량의 감소 비율과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보상한다. 자, 그럼 3번부터는 자, 눈 똑바로 뜨셔 보십시오. 자, 별이 몇 개? 별이 3개. 자, 그러면 별은 보장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농지 전체 이양직파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게 이양직파 불능 보장 대상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입니다.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은 이양직파를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일이 있겠죠. 이양 한계일 7월 30일 잠시 후에 보험기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직파 불능 부보장 특별약관이라는 것은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이양직파 불능 보장을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해도 뭐다? 보상해주지 않는다. 자, 다음은 제2양 재직파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은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둘 다 써줘야 충족이 해야만이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면적 피해율이 얼마? 10%를 초과, 이상이 아니고 10%를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초과,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해당 면적을 어떻게 한다? 제2양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양직파 불능보험금을 받으려면 먼저 2양 전 조사, 피해 면적이 있구나. 피해가 발생했구나. 그 면적 비율이, 피해 면적 비율이 전체 가입 면적의 10% 이상이구나. 그리고 2양 후에 그 면적이, 피해 면적의 2양을 한 후에 몇 번 지급한다? 한 회에 하나여 지급한 게 제2양 재직파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보험 가입 면적. 자, 그 다음 수확 불능 보험금입니다. 수확 불능 보험금은 그러면 벼 품목이 뭘로 보장하는 재해로 자연율이 몇 퍼센트 미만? 65% 미만. 여기는 초과 미만 다 구분하면 65% 미만 떨어져서 정상적인 벼로 출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현율이라는 것은 벼가 있으면, 이 정조가 있으면 나달하고 그 다음에 겨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미가 되겠죠. 현미하고 그러면 그 벼에서 현미가 차지한 중량비예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80% 내외입니다. 그러나 65%라는 것은 이게 밥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자연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적인 벼로 판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이 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한다. 2가지 조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벼 품목은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병충해 실종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한다? 병충해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만. 그래서 흰 줄무늬 도깨비 구워먹새. 자, 흰 입마름병, 줄무늬 입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그리고 먹노린재, 세균성 구멸병, 세균성 벼알 마름병. 자, 이 부분 반드시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좀 경작불능 보험금인데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사료용 벼품목은 수확함수 보장이 없어요. 왜? 수확을 하지 않아요. 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집, 목초를 생산하기 위한 것 때문에 경작불능 보장만 가능하고, 밀보리는 수확감소 보장과 경작불능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이 앞에 있는 표와 특징을 비교를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보장 유형. 여기서는 이제 보장 유형 지급 사유, 그리고 지급 금액이니까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암기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 암기 팁은 여러분께 공개를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만들 수 있으면 자기 방식으로 반드시 변형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저는 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팁을 제공할 뿐입니다. 자, 이양 직파 불능 보장입니다.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은 어떻게 한다? 이직은 언제 해야 된다? 이직은 이건 아니고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은 자, 기본.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파 보장.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농지 전체에 이양 직파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농지 전체에 이양 직파를 하지 못하다는 건 하지 못했어요. 이양 직파를.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자, 이거 다음에 보험 기간이 나오는데. 근데 보험 계약이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양 직파 불능 보장 보험금을 받아버리면 이 양을 뭐를 못 심었는데 거기에서 수확이 나올 거고 수확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또 경작 불능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받게 된 원인이 생길 때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왜? 뭐를 심지 않았으니까. 이게 보험계약의 소멸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은 이 이자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반대로 보시면 이게 10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몇 퍼센트? 10%다. 10%. 이게 퍼센트가 다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양은 몇 퍼센트? 10%. 자, 그 다음 제2양 재직파 보장은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비율이 아까 몇 퍼센트였습니까? 10%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고 또 그 피해 면적에 제2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 한 번. 1회 한해서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보십시오. 여러분 MB정부 때 이재호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 제2양 거꾸로 하면 이재호. 그래서 몇 퍼센트? 25%. 제2양 이재호 의원. 예, 거꾸로. 이재호 의원.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에 얼마를 곱해준다? 25%. 그리고 면적 비율이 있었잖아요. 10% 초과니까 면적 피해율을 곱해줍니다.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자, 그래서 제2양은 몇 퍼센트? 25%. 그리고 피해 면적이 있으니까 면적 피해율. 근데 2양 직파 불능 보장은 전체를 다 심지를 못했으니까 면적 피해율을 하려면 1이잖아요. 1. 그래서 곱하기 1이니까 써주나 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 10%. 자, 다음은 경작 불능 보장. 경작 불능 보장 별표. 마음속으로 한 3개는 하셔야 됩니다. 경작 불능 보장은 자,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서 2양 직파 불능 보장과 제2양은 벼만돼요. 자, 2양이라는 것은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그렇기 때문에 벼만 하잖아요. 근데 밀보리는 파종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벼밀보리, 경작 불능 보장은 벼밀보리가 됩니다. 그리고 뭣도 됐어요? 경작 불능 보장? 조사료임금도 됐습니다. 근데 계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것 같아요. 자,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제 비율이 몇 퍼센트? 65% 이상. 그러니까 식물제 비율이 고사되거나 이런 게 수확을 할 수 없는 게 65% 이상이에요. 그러면 65% 이상이면 피해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이 65%가 넘어야만이 자, 제2양 재직파는 10%를 초과하고 여기는 65%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 해야 된다?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아버리면 수확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한다. 계약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 노는 농사를 안 짓는 거니까.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 고막이 일정 비율입니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10%냐, 15%냐, 20%냐, 30%냐, 40%냐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 그러니까 이건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다. 조사량별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의 경과 비율까지 있다. 왜? 왜 경과 비율이 있냐? 수확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수확 불능 보장은 보상하는 손해, 다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벼의 자연력, 그러니까 알에 벼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벼 알을, 나달을
딱 그 인숙기에 넣어서 쌀, 현미하고 겨하고 분리를 했을 때 그 중량이 나달의 중량을 했을 때 이 현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벼로 출하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쌀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뭐다? 60% 미만 떨어지면 수확불능보장입니다. 그 수확불능보장은 보험계약이 당연히 세멸하겠죠. 왜? 수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경작불능보장은 보험가입금액과의 일정 비율인데 여기는 경작불능보장을 알면 수확불능보장을 합니다. 왜?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금 비율에다가 플러스 15%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확감소보장은 아까 여기 수확량의 비율이잖아요. 아까는 그랬는데 여기서 PA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아요. 그 용어를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니까 그걸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은 일단 수확 감소 보장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 그러면 그것보다 또 여기서 우리가 피해율은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을 뭘로 나눈다?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준 게 피해율입니다. 그럼 이거 다른 말 피해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수확량 감소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벼품목의 경우는 뭐다? 병해충 실종으로 인한 것은 이 병해충 특이하게 가입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라 했다가 병해충이라 했다 여기서 지금 혼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병충해든 병해충이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하고 뒤에서 했던 거하고 지금 용어를 통일 안 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보험의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재보험사업자, 그러니까 보험자죠. 보험자와 가입대상 품목을 보장하는 재해로. 자, 보장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가 있는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보장하는 재해로 손해를 입은 걸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자, 용어 개념 정리되시죠?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데 가입대상 품목을 보겠습니다. 변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보통 약관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단 특이하게 병해충 특이하게 가입했을 경우에 병충해 실종을 보장해준다. 자, 그럼 조사용 벼, 밀, 버리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벼만 특약으로 병충해 실종.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벼품목. 벼만 그래요. 조사용 벼는 아닙니다. 벼만 보상하는 병충해 실종은 흰 줄무늬 도깨비 구어먹새. 이제 다 외웠죠?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보험기간. 이걸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가로 넣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보장이냐? 이게 보장 개시하고 보장 종료일만 주고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어떻게 할 건데? 해야 되잖아요. 가로 넣기에도 좋고 그리고 명확하고 왜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양, 직파, 불능, 보장. 자, 여러분 회사를 옮기거나 할 때 이직은 여름 휴가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쉬고 나갈 거 아니에요. 여름 휴가 전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름 휴가는 보통 언제 간다? 7말 8초. 그래서 이양 직파, 제2양 제 직파 나오면 보장 종료일은 7월 31일. 이직은 여름 휴가 때 해야 됩니다. 7월 31일. 자, 그리고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은 이양을 안 했잖아요. 이양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계를 24시고 제2양 재직파 보장은 아까 암기 팁 있었죠? 이재호 반드시 외워주시고 25% 그리고 2양은 보험금액 계산할 때 10% 이의. 자, 그러면 제2양 재직파는 2양을 해놓고 그 이후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심는 거잖아요. 제2양 한 거잖아요. 두 번째 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양 직파 완료일 24시에 하든가 그 이후에 한다고 한다면 계약 체계를 24시가 되겠죠. 똑같이 제2양 재직파도 언제까지 한다? 7월 31일까지 해야 된다. 왜?
모내기가 보통 5월 정도부터 5월 한 중하순부터 시작하는데 모내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7월 30일까지도 안 했다. 그러면 그때 학밭에서 어린 모가 살겠습니까?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양 한계일이 보통 7월 30일이 다른 말로 이양 한계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경작 불능 보장도 왜? 뭐가 심어진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이양 직파 완료 24시 지나면 계약 체결을 24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경작 불능 보장 왜 별표를 해놨냐 그러면 보통의 경작 불능 보험금은 보험 종료 보장 종료 기간이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나 변은 출수기 전. 출수기가 뭐다? 이삭이 줄기 밖으로 출수라는 것은 이삭을 모르신다면 50원짜리 동전 뒤에 보십시오. 거기에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온 게 출수고 출수기는 농지 전체 이삭의 70% 정도 나왔을 때가 출수기입니다. 그래서 경작 불능 보장은 출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출수기 이후에 출수기가 끝난 다음에 경작 불능 보장을 신청하면 경작 불능 보장 보험금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출수기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벼에서 경작 불능 보장의 보험 종기는 언제다? 출수기 전이다. 자,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는 틀려요. 조사료용 벼는 뭐다? 우리가 이 조가 새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새로 봅시다. 팔색조. 우리가 팔색조라고 하잖아요. 8가지 색이 있는 새. 자, 조사료용 벼는 팔색조다. 그래서 다만 조사료용 벼는 보험 정기가 얼마다? 8월 31일. 그리고 밀보리는 이양을 하지 않는 거니까 계약 체결 24시에서 보통의 경작 불능 보장은 수확 개시 시점. 그래서 밀보리는 수확 개시 시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기에서 종기가 있고 종기가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단지 밀보리 수확 개시 시점 조사료용 벼는 팔색조 8월 31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수확 불능 보장과 수확 감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 불능 보장은 자, 이양 모내기를 한 이후에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에 가입해서 아니면 그 이후에는 계약 체결을 24시. 그러면 수확 종료 시점이 언제냐? 수확기 종료 시점이 단 언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벼가 어떻게 그려져요? 논 표시가 이게 논 표시입니다. 궁금하시면 그 자녀분들 사회과 부도 같은 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을 그리기에 이게 논이에요. 논에는 뭐가 심습니까? 벼를 심습니다. 자, 이거 뭐 쳐요? 11이에요. 그래서 수확 불능 보장은 언제다? 종기가 11월 30일. 자, 이 표시만 보면 끝납니다. 자, 수확 감소 보장도 수확기 종료 시점이니까 11월 30일이겠죠? 시작은 이양 직파. 자, 그리고 벼는 이양을 하지만 밀보리는 파종을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24시입니다. 계약 체결 24시. 그리고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언제까지? 밀보리. 저희가 보리가 필 때 나오는 보리새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젓갈 담는 그 보리새우하고 틀린데 또 우리가 보리새우를 흔히 요즘 자주 먹는 오도리를 보리새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리새우로 담는 젓갈을 뭐라고 하냐? 육젓이라고 합니다. 오리오에 나오니까 육젓. 그래서 6월 달에 담는 젓. 그래서 보리새우 육젓. 그러면 밀보리는 언제다?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딱 보리편은 보리새우 육젓. 아시겠죠? 보리새우, 새우의 종류입니다. 보리새우 육젓. 보리새우로 담는 새우젓이 6월달에 담으니까 육젓이라고 합니다. 보리새우 육젓. 그래서 보험 정기는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병해충 보장 특약은 벼에만 해당하고 가입을 해야 병해충 출종을 보장해준다. 자, 이것은 이 각각의 보장에 따른 보험 정기와 동일하게 앞에 설명한 거기 때문에 반복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통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그리고 1,000원 단위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몇만 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몇만 원, 1,000 단위 절사. 그리고 조사료용 변은 가입 수확량이 없겠죠. 왜 수확량이 없죠? 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그러니까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다가 가입 면적. 역시 1,000원 단위 절사. 조사령 배하고 보험 가입 금액 공식이 틀립니다. 다음 보험료는 저희가 말하는 순보험료와 우리가 말하는 부가보험료가 있는데 보통의 순보험료가 계약자가 그냥 내야 되는 보험료인데 그 중에서 또 계약자가 부담 비율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인데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순보험료 곱하기 할인 할증률입니다. 할인 할증률은 보통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지시설 할인율인데 변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통상적인 걸 하는 거고 변은 친환경 재배 농지에서는 할증률이 붙고 또 직파 농지도 할증률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제가 간략하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론서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와 있는 이론서에. 그리고 3월 25일에 수정됐기 때문에 그 수정된 이론서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순보험료는 이 공식으로 암기해 주십시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순보험료 곱하기 할인 할증률이다. 자, 순보험률은 순보험률, 부가보험률 이건 여러분께서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험금의 환급도 앞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다? 여기서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품목마다 보통 10, 15, 20, 30, 40%로 나뉘지만 특정 작물에 따라서는 20%, 30%, 40% 아니면 3%, 5%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논작물, 벼하고 맹류는 밀볼입니다.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 피해율에서 일정 비율을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이상으로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하죠. 자, 그러면 수확 감소 보장 자기 부담 비율인데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벼는 10%, 15%, 20%, 30%, 40%겠습니다. 그러나 간척지 농지에서 재배하는 벼, 밀, 보리는 20%, 30%, 40%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외웠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양팔, 벌려, 호두유자, 살새. 그래서 양배추, 팥, 보리, 유자, 살구, 호두까지 그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반적인 사항이 있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간척지 농지 벼, 보리는 20%, 30%, 40%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은 20%, 30%, 40% 제한이 없지만 10%, 15%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3, 3, 100, 15, 2, 2, 100. 뭐냐 그러면 최근 3년간 연속보험 가입 계약자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여기는 15%는 2년간 연속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그래서 10, 3, 3, 100, 15, 2, 2, 100. 자, 끝.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조사료용 변은 이제 보장 비율인데 이게 결국 이제 일정 비율하고 똑같은데 지금 용어만 지금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러분 혼동하실 건데 혼동할 수가 있는데 자,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 방식은 보장하는 재해로 뭐 해야 된다? 또 앞에서 또 보상하는 손해로. 그러니까 보장하는 재해로 쓰고 보상하는 손해로 쓰면 틀리냐? 아니에요. 지금 중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재해나 보상하는 손해나 그건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 비율이 몇 퍼센트? 65% 이상.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10%형은 보험가입금액의 45%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45%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전체 100% 빼기 10%면 90%죠. 그걸 2로 나누면 45%입니다. 그러니까 10%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45%. 자, 15%는 15를 빼면 85예요. 85%. 그걸 나누기 2하면 42.5. 근데 왜 42냐? 소점면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42%. 자, 그럼 20%는 80%가 80% 나누기 2는 40%.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40%. 이건 35%. 이건 60%니까 30%. 자,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맞고 품는 게 아니에요. 자, 차분히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15%가 나옵니다. 왜? 당황하면 42.5% 쓸 수 있으니까. 자, 조사료형 벼입니다. 조사료형 벼는 조사료형 벼의 보장 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율인데 여기 보면 똑같아요.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하고 똑같잖아요. 경작불능보험금하고 10, 45%, 15, 46%, 20, 40%, 30%, 35%, 40%, 30% 똑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전에 쌀은 돈이었습니다. 쌀을 주면 지금도 쌀은 줌과 동시에 돈으로 줍니다. 특정한 사항이 아니면. 자, 그래서 벼는 금이고 우리가 보석을 하면 조사료형 벼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보석 중에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합시다. 벼, 오팔. 그래서 조사료형 벼는 경과 비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 비율을 곱하고 경과 비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경작불능보험금. 그래서 58을 보면 자 5월 달에 얼마? 80% 보장 비율이 아니 경과 비율이. 그래서 벼가 기우면 조사료형 비율은 뭐다? 아 그래 벼가 기우면 조사료형 벼는 가치가 낮잖아요. 그래서 58 그래서 5월에 80% 5, 5, 10 6월 달에 85 7월 달에 90% 8월 달에 100% 그래서 5, 5, 10 그래서 58 5, 5, 10 조사료형은 58 5, 5, 10 자 그러면 조사료형 경작불능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보장 비율이니까 이것은 경작불능보험금 계산하고 똑같잖아요. 일반 벼하고 거기에 단지 이 경과 비율을 곱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라고 보험금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계산할 때는 이런 형태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면 뭐다? 보험계약이 소멸해요. 왜? 더 이상 수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수확불능보험금 산출금. 왜? 보장하는 세율은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현미 중량이 보통 80% 내외인데 65%가 쌀에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벼로 출하가 불가능하고 보다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이나 수확불능보험금은 결국 뭐다? 계약자의 신청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도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수확감소보장으로 보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은 자 보험가입금액 60%인데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는 경작불능보험금 계산 방식에다 15%만 곱해주면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10 뺐습니다. 100에서 그러면 90이죠. 나누기 하면 45입니다. 그 45에다 15를 더하면 60%.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60%. 자 15는 소점이야 절사한다 하겠죠. 그럼 42%가 나오겠죠. 거기에다 15를 더하니까 얼마다? 57%. 자 15만 더하면 경작불능보험금의 15%만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동기의 계약은 소멸한다. 당연히 계약이
소멸하는 거죠. 왜? 수학을 안 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여러분 예상 문제인데요. 예상 문제는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 예상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효과적일 겁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